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동아일보와 국민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시사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라의 상태는 즐겁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굴로부터 간첩들로부터 이 나라 구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동아일보 다섯곳 무공천 김무성 옥새 전쟁 이걸 하고 있죠. 그래서 원유철 원내 대표가 어젯밤에 내려가서 이제 김무성이를 만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해당 행위 하지 말고 우리 선하게 합시다 하고 설득하고 있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만났답니다. 김, 진박 단수 추천 5명 공천장 도장 안 찍어 진박과 친박과 전면전. 진박 무책임한 행위 오늘까지 해결 안 되면 출마 불가능. 김 당무 계속 보대 입장은 불변. 해갖고 이제 옥새 투쟁을 하고 있죠. 자, 이 즐거운 소식 23조 규모 해외 건설 새 역사를 썼다. 대우와 하나건설 사상 최대 MOU를 맺었다. 자, 초등생의 세월호 진실 알리는 전교조 4.16 교과서. 박 대통령 겨냥 여왕 가면 벗겨지자 괴물. 저는 4.16을 이 북괴군이 정확하게 계획을 해갖고 이제 어뢰로 잠수함이 들어와서 어뢰로 공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걸 뒤집었죠. 그게 2014년 4월 16일 날 사건이지 않습니까? 2015년 지나고 2016년 이제 2년이 되도록 그것을 인양을 안 했어요. 인양을 해야지 어뢰에 맞았는지 이것이 가다가 암초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폭발했는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2년째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박지원의 언론 세력이에요. 제가 언론인이라면 야 그거 이제는 끄집어 올려서 그걸 봐라. 그래야지 이제 이 사고의 진짜 원인을 알 수 있다. 이걸 보고 이걸 보고 루트 코즈라 그래요. 근원적인 원인. 뭐 선장이 잘못했다, 구조 잘못했다 이건 근원이 아니야. 사고하고는 관계없어. 사고 후에 벌어진 일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과연 어디서 났느냐 이거. 저는 전투 비행단에 전투기가 떨어지면 포항 앞바다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감찰실장을 하면서 감찰감이죠. 하면서 사고조사 단장이 되면은 이제 이 저인망 어선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자리를 수색을 해갖고 여기 레이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어군 탐지기로 이걸 알아요. 그럼 거기에다 이제 저인망 어선 넣어갖고 이걸 다 끄집어 올립니다. 그리고는 활주로에다가 다 펼쳐놓고 그다음에 과연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이걸 찾아내는 일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배가 떨어졌으면 배가 자빠졌으면 배를 끄집어 올려갖고 아무리 커도 끄집어 올려갖고 밑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구나. 북괴군이 어뢰를 쐈구나. 그런데 이걸 감초 내려놓고서 4.16 이걸 어느 놈이 주장을 해요? 단원 고등학교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있는 2만 5천 명의 간첩단이 전교조가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만 명이 교육계에 들어가 앉아 있어서 이제 이 교육감의 이재정이라고 하는 놈이 경기도 교육감인데 10개의 교실, 단원고등학교 10개의 교실은 무덤으로 만들어라. 해갖고 거기에 아이들 꽃을 갖다 놓고 이름 갖다 놓고 이 교실을 무덤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들어갈 데가 없어. 컨테이너 박스 찍어갖고 거기서 공부를 가르쳐. 이걸 이재정이라고 하는 저 종북 간첩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이 지휘를 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3만 명의 간첩이 대한민국의 4만 3천 명 간첩 중에 3만 명이 교육계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모는 박 다른 데서도 할 수 대통령을 있죠. 겨냥해서 공부도 여왕 못하게. 가면 벗겨지자 괴물이 됐다라고 이놈들이 박 대통령을 공격해. 왜 공격하죠? 뭘 못하게?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을 못하게. 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놓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럼 애들은 그대로 믿어요. 자, 그런데 언론이 여기에 춤을 춰요. 일면에다 이걸 공격하지도 않고 네. 언론이 다 똑같은 1570명 간첩이 들어가 있으니까. 배우 하나가 힘을 합쳐서 건설 한류 물꼬를 텄다. 그래서 여기에 4가지 큰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 1990년에 우리 동아건설이 들어가서 했죠. 64억 달러니까 한 7조 원 정도. 그다음에 여기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한화건설이 들어가서 101억을 했죠. 이게 한 12조, 13조짜리. 그다음에 카르빌라 정유공장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들어가서 60억 400만 달러. 그러면 이게 한 7조, 7조 정도. 그다음에 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이 한국전력이 들어가서 한국전력공사가 들어가서 186억 달러니까 이게 20조가 넘죠. 22조. 그러네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게 23조짜리가 건설할 물건 겁니다.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어요. 역시 대한민국. 자, 청과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김무성이 승부수인가 무리수인가. 승부수라고 쓰는 놈들은 1570명 간첩 언론인이 이제 저걸 만들고 그다음에 문재인이가 붙여서 문재인이를 3대째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고, 그때 되면은 이제 김무성이는 석천동 지하 땅굴에 들어갔던 전력이 있다 하고서 이제 또 그때는 돌변해갖고 김무성 끄집어 내리기로 언론이 돌아설 겁니다. 왜? 그걸 위해서 김양건이하고 박지원이하고 짜고서 2014년 8월 17일 날 개성에서 면담을 한 겁니다.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죠. 석천동 지하 땅굴을 덮어라. 1번. 예, 2번은 뭐죠? 10월 4일 날 1호기 타고 내려가면 시체 거기에다 가져와라. 459 시체를 5.18 시체. 5.18 시체를 어디다 실어라? 1호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실어라. 이걸. 컨테이너 박스 4개에다가 실어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려와서 김관진한테 야 그거 실었냐? 하니까 끄떡끄떡 예 실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김무성이를 주저앉혀라. 주저앉히는 것은 김무성이가 땅굴 속에 기어 들어가서 사진을 찍게 해라. 그리고 박지원이가 발표하게, 박원순이가 발표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이걸 내보내서 땅굴을 덮은 자로 김무성이를 지목해라. 그래서 저는 김무성이가 지금 살아날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그때 속았다. 내가 그것이 땅굴인지 아닌지 알 게 뭐냐. 그렇지, 근데 땅굴 아니다라고 가서 한번 보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그렇지. 이렇게 이용될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 살 길을 찾아서 여권의 잠룡으로서 생존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기가 지나고 이제 땅굴 속에 거기 석천동 지하 땅굴에 모래가 이제 다 덮어졌는데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이제 그거 이렇게 깨기만 하면 돼요. 깨서 들여다보면 3분의 2가 날아갔네. 한성주 장군 얘기한 게 저게 사실이네. 맞네. 저것이 모래주머니로 만들어져서 동아일보 밑에, 트윈트리 타워 밑에, 연합뉴스 밑에, 그 다음에 조선 TV 밑에 이것이 들어가 있네. 이게 밝혀지면 당신은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살리려고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하고 그거는 우리가 수사하자. 내가 당 대표로서 내가 몰라서 들어갔던 건데 수사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땅굴에 대비하자. 이걸 하면 당신은 대통령감으로 환원되는 거고, 그거 못하면 당신은 이제 김양건이와 박지원이의 이 족쇄에 차여갖고 이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족쇄를 오다도 옥새를 갖고 다니시는 거 보면 대통령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51.6%가 박 대통령 지지자니까 무리수라고 하죠. 51.6%는 무리수인 것을 알고 있죠. 친박 권한대행 카드 소용없을 딱. 청 내부 대통령 상대로 벼랑 끝 전술 쓰나. 친박 고난대행 카드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도장을 안 찍으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부산에 내려가서 자빠져 자니까 네. 이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당무를 안 해. 네. 그럼 5명은 추천해야 되는데 진짜 그러면 해야 당신 돼요. 빠져라. 원유철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서 도장 찍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 법적인 또 이 다툼이 생겨요. 네. 그러나 이제 가고 있죠. 이한구 해당 공천의 지지층 떠나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이한구 씨는 난 잘했다라고 보는 거야. 이한구 씨는 정체성 이야기 잘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수도권 선거 다 망칠판 이렇게 이제 누가 이렇게 잡아가 이 타이틀을 어느 놈이 써요? 1570명 간첩 언론 남노당이 선거 선동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저기를 끄집어 내려야 되니까. 박근혜를 끄집어 내리고 뭘 못 가게 해? 여당 끄집어내리고 뭘 못 가게 해? 궁극적인 얘들의 목표는 국정교과서 못 가게 하는 거야. 국정교과서. 그리고 국정교과서 한마디 안 해. 그런데 본질은 뭐야? 은근히 정부 국정교과서 역사에. 가면은 그걸 만들었던 이제 2만 5천 명의 전교조의 간첩단, 그 다음에 3만 명의 교육계에 파고든 간첩단, 17분의 13위, 교육감 중에 17분의 13위 종부 간첩인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저짓했구나 하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니까 그거 못하게 지금 이 1570명 언론 간첩 남노당이 이 짓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뭘 해요?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3대째 간첩 대통령 만들기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박 대통령 북도발 위협의 전국 경계 태세 강화. 나는 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땅굴 대비만 빼고 경계 태세 하라는 거야. 그러면 땅굴 대비를 빼게 하는 놈이 누구야? 역적 김장수, 역적 김관진, 역적 한민구, 역적 이병호, 역적 이병기, 역적 박흥렬이라고 하는 거야. 플러스 8명의 대장. 이순진이라고 하는 장. 이순진 합참의장. 무슨 짓을 해요? 거기다가 김관진하고 똑같이 박영식 걸어. 사진 걸고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사진 걸어놓고 근무해. 모셔놓고. 자, 저렇게 해놓고 근무하는 거야. 지가 적을 알아야 된다 하면 저게 X표 하든지 문과를 그렇죠. 뽑아놓든지 이렇게 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놓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들. 근데 요즘 군인들은 그렇게 눈가를 안 빼고 사진 걸어놓나요? 나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됐어요. 저희들이 진짜 저런 희한해. 분량 가지고 법 바꾸자는 거야. 다 이거 사인해서 자, 국회의원의 67명 간첩을 뽑아줬어 국민이. 자, 경제심판론 치고 나온 김종인. 내세울 얼굴 없어 고심 하는데 경제심판을 받아야 될 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이종걸 당이에요. 오히려 문재인이죠. 이종걸. 문재인과 이종걸이 한 짓이 뭐죠? 필리버스터를 했죠. 네, 뭘 못하게. 통과 안 시키려고? 테러법하고 테러방지법. 인권법. 네. 인권법. 네. 그거 김대중이가 못하게 했던 거. 못하게 하고 노무현이가 못하게 하고 그 노무현 당 김대중 당이 지금 이제 야당이 만들어 갖고 지금 이 난리를 치잖아. 그래서 네. 10시간, 그래서? 12시간씩 끊어놓은 그런 네. 참 그래서 경제심판론에 심판을 받아야 될 주범은 법안을 블로킹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개혁하려고 법안을 갖다가 보내면은 이걸 블로킹한 놈들이 경제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 필리버스터 문재인 이종걸 간첩의당 44명, 문재인 이종걸 간첩과 44명의 당, 그 다음에 심상정 간첩의당, 이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플러스 1517명, 1570명 언론남노당 이들의 선동, 대통령이 못하는 것처럼, 정부가 못하는 것처럼 본질은 그걸 블로킹을 하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이제 해고하기도 어렵고 또 안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어정쩡한 이 경제를 만들어 놓은 이놈들 1570명 간첩 언론남노당, 그 다음에 민노총의 1700명, 한노총의 1500명 간첩들, 이것이 주범이다. 이것 이제 국민들이 알면은 이제 김종인이가 이 문재인 간첩을 3대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 작전사령관 김종인이가 경제 심판해야 된다고 할 때, 야 이 새끼야, 니나 심판해라. 니는 3대째 대통령, 간첩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놈이고, 문재인이와 이종걸이가 새 파이프 들고 새총 쏘면서 214명 우리 전경들 두들겨 팬 장 본인 아니냐. 민노총과 한노총과 합세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깨달아 알면 이 나라 바로 잡아집니다. 그냥 경제 살린다고 하면 다 한 표를 줘버렸던 자, 시절이 있어요. 문재인 정체성 논쟁 부질없는 일. 이게 말이 돼요? 정체성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헌법 질서가 살아야 되는데 정체성 논쟁하지 말게. 왜? 지가 간첩이니까 44명 간첩을 두둔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 없는 간첩 종북들의 기사. 간첩 3대 대통령 만들기 위해 뛰어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온 전 언론이다. 46명 종북 간첩들이 2000년도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봉화초대에서 가서 X파일을 박지원에 의해서 찍어서 그걸로 조종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 통신의 언론 방송의 민낯이다. 이걸 이제 우리 그럼 이 문재인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한 표를 묻고 싶어요. 여 탈당의 묻지 말라니. 흔들, 야는 단일화 속도, 그러면서 야당을 찬양하고 여당을 끄집어내리는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게 3월 24일 노동당 공개 지령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는 겁니다. 1570명 간첩의 이 언론 남노당이. 통진당 전 의원 민중연합당 소속으로 출마 잇따라. 그래서 통진당에 있던 놈들이 지금 어디로 건너가요? 민중연합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제 간첩 국회의원을 하겠대. 그래서 김재현, 김선동 이어 이상규도 입당. 일각선 간판만 바꾼 통진당 아니냐.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이름도 다 해야 돼. 이렇게 통진당은 간첩당이었잖아. 그래서 김재현, 김선동 그리고 이상규 이런 놈들을 국민들이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간첩당이라 안 돼요. 그렇죠. 통진당은 자, 간첩이라고 북 탄도미사일 밝혀져 있는데. 기습 발사 가능. 남 선제 타격할 틈 없어. 남쪽이 선제 타격할 틈도 없이 탄도미사일로 기습 발사 가능하다. 이거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자리를 잡은 거야. 그래서 동아일보 노동당 선전 매체가 되다 이렇게 썼어요. 노동 선전 매체야 이놈들. 그다음에 국민을 협박하는 매체가 되다. 이게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이것들이 국민들을 지금 협박하고 있어. 왜? 김정은이가 뭘 해라 해서 내보내라 하면 신문에다 대문짝만하게 실어주는 거야. 김정은이가 파한 내소하는 거 실어주고. 그 다음에 이 공갈로 이거 가지고 소형화 해갖고 우리가 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이제 핵에 장착된 걸 미사일을 동해안에다가 쐈다. 저 미사일이 핵 폭탄을 싣고 대한민국 수도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위기 잡는 놈이 누구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게 1570명 오히려. 간첩들이 장악한 언론 남노당이야. 근데 젊은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 교과서를 그렇게 전교조 막 그렇게 배워갖고 전쟁 안 일어난다. 우리나라 별로다 막 이래요. 그럼 젊은 분들은. 그 짓을 2만 5천 명 간첩들이 그동안에. 전교조에 앉아서 전교조가 뭐예요? 결국은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이에요. 그런 게 그리고 정체성이 없는 거죠. 거기 북한 지금, 찬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놈아 문재인 정체성 네, 정체성 논쟁 앞으로는 부질없는 이거 이 하면 짓을 안 하는 돼요. 거야. 그리고 요걸 요렇게 타이틀을 적어줌으로써 뭐가 되죠? 요 동아일보가 이양구 씨는 정체성이 있는 걸 하라고 했잖아요. 문재인이를 도와주는 거야. 네. 어떻게 써야 돼? 사실상은 문재인 전체성 논쟁 부질 없는 일이라고 한 것은 네. 국가 반역적인 얘기다. 그렇지. 왜?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고 네. 법법 질서가 유지돼야 되는 나라인데 네. 정체성 논쟁이 부질없다라고 한 것은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 타이틀을 써줘야 돼. 네. 그런데 그 앞부분 문재인 정체성 논쟁 부질없는 일을 해갖고 이것을 도와주는 기사로 어느 놈이 썼느냐? 손영일이와 차기로라고 하는 놈이 썼다는 거지. 요 새끼들이 기자가 돼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문재인을 띄워주고 3대째 간첩 대통령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의 정체성과 북한을 다녀왔나 모르겠네, 저분들은. 아니 그렇게 해야지 출세하니까. 왜 사주가 넘어가고 어. 위에 있는 놈들이 경영진의 이사들이 넘어가고 임원들이 넘어가고 했으니까 이 짓을 하는 거야. 손영일이와 차기로도 지 살려고 이 짓 하는 거야. 뒷조사를 해봐야 돼요. 북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 가능 이거. 네. 그래서 동아일보가 노동당의 선전 매체가 됐고 국민을 협박하는 매체가 됐다. 전교조 세월호 규명 국정화 저지. 이제 나온 거야. 이 본질이 이거야. 국정화 저지야. 예? 국정화 저지. 이게 본질이야. 대한민국 돌아가는 것이 총선 대선 이슈화 노력. 그래서 이슈화하자. 이슈화해서 전교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2만 5천 명 간첩들 이제 잡아들이자. 그래서 지금 간첩 들이는 것은 이병호 국정원장이 간첩이고 조현천 기무사령관 저놈이 종북이고 그다음에 저기 누구죠? 경찰청장 강신명 경찰청장 55명의 간첩을 데리고 경찰청장을 하죠. 이러다 보니까 경찰도 다 못 잡아요.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좀 간첩 좀 잡는 이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교조가 제가 여기다 2.5만 명, 2만 5천 명 간첩들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 세월호 여기 4.16 교과서에다가.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는 자들이 이병호와 조현천이와 김수명이와 강신명. 김수명은 검찰총장이죠. 강신명. 왜? 간첩 한마디를 안 잡아들이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있다. 2만 5천 명 전교조가 했는데 제가 국정원장이라면 그 대갈빵부터 딱 잡아다가 이제 신문해갖고 잡아내겠습니다. 저는 저 세월호 타고나서 이제는 국정놈들 지시다 그 생각 팍 그럼 북계하고 국정원에 간첩하고 이런 놈들이 다 짜고 버리는 거예요. 청와대 24명 간첩하고. 아유 이 나라가. 그리고 청와대 24명 4.16 2014년 4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통령이 10시간인가 이 지휘를 하지 못하게끔 예, 7시간. 뭔가를 만들었어요. 이 정부 간첩단이 주변에 있는 정부 간첩을 만들었어요. 그러고서는 여기에 김장수라고 하는 안보실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재난통제의 사령탑이 아니다.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통제 사령탑이 아니다. 그리고 구해라 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는 350명 이 단원고 학생들은 구해라 하는 말 못 듣고 예. 와서 하면서 다 죽어가지. 예. 그 짓을 누가 했느냐? 동영상도 너무 가슴 종북 아파요. 간첩단 2만 5천 명 전교조의 간첩단이 또 3만 명의 이재정을 포함한 이런 놈들이 그것을 협조해서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그래서 간첩 김장수, 김관진, 이병호의 딜레마, 치명적인 대북 해운 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자, 북한 상선이 우리 제주 해협을 지나서 빠져나가면 이거 납포해야 돼요, 안 해요? 유엔 결의에 의해서 납포해야 돼. 예. 이걸 누가 안 해?
김관진 이 안보실장 이 새끼가 안 하는 거야. 이병호 안기부장 국정원장 이 새끼가 안 하는 거야. 종북 한민구 이 새끼가 안 하는 거야. 그럼 이 새끼들이 왜 안 하느냐? 딜레마지. 이거 하면은 북한의 간첩과 종북이니까 저쪽이 깨지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박근혜는 아는지 모르는지 다 가리워지니까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땅굴 덮는 반역자들이 이 해운 제재도 주저하고 있다. 이걸 천영우라고 하는 개건 논설위원인데 이 양반이 저걸 외교부 장관을 했었죠.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니까 이렇게 바른 말을 하시잖아요. 알아도 덮는 것보다. 자, 사설입니다. 청와대 겨냥한 김무성의 옥새 반란 권력 투쟁 시작인가? 그래서 저는 정의화와 김무성과 유승민과 문재인과 이종걸이가 짜고서 국회법 개정안을 2015년 6월 29일 6월 정확하진 않아요. 통과를 시켰어요. 이것 때문에 누가 잘려 이승민이가 원내대표에서 잘려나가요. 유승민 그렇죠. 이승민이가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요. 이건 왜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시행령을 국회가 가져가서 또 고치라고 지멋대로, 하면 국회가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 거부권 행사를 해요. 그러고 배신의 정치를 했다. 유승민이.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당시에 김무성이하고 같이 다 정리했어야 되는데 김무성 세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유승민 원내대표 저놈아가 또 원내대표 발의해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놈아 잘라라 해서 잘랐죠. 옥새 들고 튈지는 모르셨겠죠. 당시에 이 김무성 씨가요. 야도 북의 위협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돼. 이 양비론이 등장하는 거야. 비겁한 언론이야. 비겁한 언론이 아니라 간첩의 언론이야. 북한 노동당 4.13 선거 개입은 무비판하는 거야. 4.13 총선에 개입하라. 이 얘기를 4월 23일 날 단일화시켜라. 야권 후보 단일화시켜라. 이 김정은의 명령이야. 김영철의 명령이야. 근데 꼭 하루 이틀 전에 단일화를 하고 거기 쇼쇼쇼 하다가 아니, 되더라고요. 이제 이거 가지고 다 몰아가는 거야. 이제는 이번에는 미리 야권 연대 엄브렐러, 빅 엄브렐러가 이제 빅 텐트가 등장할 차례야.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등장합니다. 한상열 하고 또 누구죠? 문익환 뭐 이런 놈들이 다 등장해갖고 단일화해라. 그리고 단일화 안 하는 안철수 문익환 언니는 아들 아닌가요? 문익환 아들, 문성건 그런 놈들이 이제 다 등장해갖고 단일화를 압박하고 안철수를 압박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기사를 아주 재미있게 썼어요. 횡설수설에 유승민과 헌법 1조 1, 2항에서 송평인 논설위원이 썼는데 툭하면 헌법 운운하는 것은 꽃신 신고 꽃길만 걸어온 사람이 운동권 흉내내는 것 같아. 얼마 운동권이야. 유승민이가. 운동권이군요. 이놈이 좌파와 손을 잡고 대통령께 반기를 든 자야. 정의화와 김무성과 문재인과 이종걸과. 그게 국회법 개정안이야. 이제 국회법 개정안 파동이 뭔 줄 알겠죠? 네네. 대통령의 시행령까지도 가져와라 해서 국회가 고치겠다. 그렇죠. 이제 모르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왜 감사해요. 1570명 간첩들이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자, 대한민국의 언론은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박지원이가 2000년도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언론인 대표 46명을 이끌고 봉화 초대소에 가서 긴 여름밤 7박 8일간의 향응을 받고 X파일이 찍혀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은 죽었습니다. 그게 1차 대한민국의 사망 진단입니다. 2차는 2002년 12월 17일 날 이제 선거를 하면서 노무현이 당선되게 한 주역이 김대중과 박지원입니다. 이 박지원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제 전자개표기를 동원해갖고 이회창의 표는 100표를 한 묶음으로 묶어라. 그리고 노무현의 표는 80 내지 90표를 한 묶음으로 묶어라. 그리고는 이것을 컴퓨터에 집어넣을 때 100표가 들어가고 80 내지 90표가 들어가면서 100표로 둔갑해서 들어가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노무현이를 50% 이상이 지지한 적이 없지만 박지원이가 조작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이가 대통령 당선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전화한 곳이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이가 박지원한테 한 말이 뭐냐? 형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요? 이 얘기는 내가 이렇게 조작으로 대통령 돼도 대통령 해먹을 수 있는 거요? 그리고 노무현이가 박지원 집어넣고 선거법 위반 뇌물 받은 거를 집어넣고 해갖고 사이가 틀어졌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노무현이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하면은 끝이 날 것 같아서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타살이지 자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바로 김대중이도 죽여버렸다. 이게 종북 간첩단이 죽여버렸다. 왜? 여기서도 이제 비밀이 셀 수 있고 이쪽에서 비밀이 셀 수 있고. 왜? 김대중과 박지원이가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건이 저들 입을 통해서 나가면 끝장이다. 대남 통일전선 전략은 끝장이다. 이렇게 해서 죽여버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세력,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이 남아서 문재인과 이종걸 세력을 만들었고 박지원과 정동영이 세력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심상정 세력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야권 연대라고 하는 이 빅텐트가 가고 있는 것을 이제 5천만 이 민족이 깨달아야 합니다. 51.6%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애국 세력들이 깨달아 알고 4.13 총선에서 필리버스터로 이제 테러 방지법을 막고 그다음에 이 북인권법을 막고 그다음에 이 개혁 관련된 법안을 깔고 뭉개갖고 이것을 막았던 세력들을 이제 심판하는 이 역사가 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천만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불교계에서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종교계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깨어나기를 위해서 10분간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서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010-5368-1782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 선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를 내놔도 자랑스러운 그런 정체성이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집단들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4.13 이번 선거 우리는 정체성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만방에 건설 한류 물꼬를 트는 것처럼 조국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의 4.13 선거의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010-5368-1782입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입니다. 간첩 언론인이 이제 저걸 만들고 그다음에 문재인이가 붙여서 문재인이를 3제째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고 그때 되면은 이제 김무성이는 석천동 지하 땅굴에 들어갔던 전력이 있다 하고서 이제 또 그때는 돌변해갖고 김무성 끄집어 내리기로 언론이 돌아설 겁니다. 왜? 그걸 위해서 김양건이하고 박지원이하고 짜고서 2014년 8월 17일 날 개성에서 면담을 한 겁니다.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죠. 석천동 지하 땅굴을 덮어라. 1번. 2번은 뭐죠? 10월 4일 날 1호기 타고 내려가면 시체 거기에다 가져와라. 459 시체를 5.18 시체. 5.18 시체를 어디다 실어라? 1호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실어라. 이걸. 컨테이너 박스 4개에다가 실어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려와서 김관진한테 야 그거 실었냐? 하니까 끄떡끄떡 예 실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김무성이를 주저앉혀라. 주저앉히는 것은 김무성이가 땅굴 속에 기어 들어가서 사진을 찍게 해라. 그리고 박지원이가 발표하게, 박원순이가 발표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이걸 내보내서 땅굴을 덮은 자로 김무성이를 지목해라. 그래서 저는 김무성이가 지금 살아날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그때 속았다. 내가 그것이 땅굴인지 아닌지 알 게 뭐냐. 그런데 땅굴 아니다라고 가서 한번 보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이렇게 이용될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 살 길을 찾아서 여권의 잠룡으로서 생존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기가 지나고 이제 땅굴 속에 거기 석천동 지하 땅굴에 모래가 이제 다 덮어졌는데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이제 그거
이렇게 깨기만 하면 돼요. 깨서 들여다보면 3분의 2가 날아갔네. 한성주 장군 얘기한 게 저게 사실이네. 아, 저것이 모래주머니로 만들어져서 동아일보 밑에, 트윈트리 타워 밑에, 연합뉴스 밑에, 그 다음에 조선 TV 밑에 이것이 들어가 있네. 이게 밝혀지면 당신은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살리려고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하고 그거는 우리가 수사하자. 내가 당 대표로서 내가 몰라서 들어갔던 건데 수사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땅굴에 대비하자. 이걸 하면 당신은 대통령감으로 환원되는 거고 그거 못하면 당신은 이제 김양건이와 박지원의 이 족쇄에 차여갖고 이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족쇄를 오다도 옥새를 갖고 다니시는 거 보면 대통령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51.6%가 박 대통령 지지자니까 무리수라고 하죠. 51.6%는 무리수인 것을 알고 있죠. 친박 권한대행 카드 소용없을 때 청 내부 대통령 상대로 벼랑 끝 전술 쓰나. 친박 권한대행 카드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도장을 안 찍으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부산에 내려가서 자빠져 자니까 네.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당무를 안 해. 네. 그럼 5명은 추천해야 되는데 진짜 그러면 해야 당신 돼요. 빠져라. 원유천에 심판을 받아야 될 주범은 법안을 블로킹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개혁하려고 법안을 갖다가 보내면은 이걸 블로킹한 놈들이 경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 필리버스터 문재인 이종걸 간첩의당 44명, 문재인 이종걸 간첩과 44명이당, 그 다음에 심상정 간첩의당. 이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플러스 1570명 언론 남노당 이들의 선동. 대통령이 못하는 것처럼, 정부가 못하는 것처럼 본질은 그걸 블로킹을 하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이제 해고하기도 어렵고 또 안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어정쩡한 이 경제를 만들어 놓은 이놈들. 1570명 간첩 언론 남노당. 그 다음에 민노총의 1700명, 한노총의 1500명 간첩들. 이것이 주범이다. 이것 이제 국민들이 알면은 이제 김종인이가 이 문재인 간첩을 3대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 작전사령관 김종인이가 경제 심판해야 된다고 할 때 야, 이 새끼야, 니나 심판해라. 니는 3대째 대통령, 간첩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놈이고 문재인이와 이종거리가 쇠파이프 들고 새총 쏘면서 214명 우리 전경들 두들겨 팬 장 본인 아니냐. 민노총과 한노총과 합세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깨달아 알면 이 나라 바로 잡아집니다. 그냥 경제 살린다고 하면 다 한 표를 줘버렸던 시절이 있어요. 문재인 정체성 논쟁 부질없는 일. 이게 말이 돼요? 정체성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헌법 질서가 살아야 되는데 정체성 논쟁하지 말재. 왜? 지가 간첩이니까 44명 간첩을 두둔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 없는 간첩 종북들의 기사. 간첩 3대 대통령 만들기 위해 뛰어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온 전 언론이다. 46명 종북 간첩들이 2000년도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봉화초대에서 가서 X파일을 박지원에 의해서 찍어서 그걸로 조종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 통신의 언론 방송의 민낯이다. 이걸 이제 우리 이 문재인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한 표를 묻고 싶어요. 여 탈당의 묻지 말라니. 흔들, 야는 단일화 속도 그러면서 야당을 찬양하고 여당을 끄집어내리는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게 3월 24일 노동당 공개 지령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는 겁니다. 1570명 간첩의 이 언론 남노당이. 통진당 전 의원 민중연합당 소속으로 출마 잇따라. 그래서 통진당에 있던 놈들이 지금 어디로 건너가요? 민중연합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제 간첩 국회의원을 하겠대. 그래서 김재현, 김선동 이어 이상규도 입당. 일각선 간판만 바꾼 통진당 아니냐.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이름도 다 해야 돼. 이렇게 통진당은 간첩당이었잖아요. 그래서 김재현, 김선동 그리고 이상규 이런 놈들을 국민들이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간첩당이라 안 돼요. 다 끄집어 올립니다. 그리고는 활주로에다가 다 펼쳐놓고 그 다음에 과연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이걸 찾아내는 일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문제는 배가 떨어졌으면 배가 자빠졌으면 배를 끄집어 올려갖고 아무리 커도 끄집어 올려갖고 밑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구나. 북계군이 어뢰를 쐈구나. 근데 이걸 내려놓고서 4.16 이걸 어느 놈이 주장을 해요? 단원 고등학교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있는 2만 5천 명의 간첩단이 전교조가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만 명이 교육계에 들어가 앉아 있어서 이제 이 교육감의 이재정이라고 하는 놈이 경기도 교육감인데 10개의 교실, 단원고등학교 10개의 교실은 무덤으로 만들어라. 해갖고 그
거기에 아이들 꽃을 갖다 놓고 이름 갖다 놓고 이 교실을 무덤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들어갈 데가 없어. 컨테이너 박스 찍어갖고 거기서 공부를 가르쳐. 이걸 이재정이라고 하는 저 종북 간첩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이 지휘를 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3만 명의 간첩이, 대한민국의 4만 3천 명 간첩 중에 3만 명이 교육계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모는 박 다른 데서도 할 수 대통령을 있죠. 겨냥해서 공부도 여왕 못하게. 가면 벗겨지자 괴물이 됐다라고 이놈들이 박 대통령을 아유. 공격해. 왜 공격하죠? 뭘 못하게?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을 못하게. 네. 이 짓을 하고 있는 놓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럼 애들은 그대로 믿어요. 자, 네. 그런데 언론이 여기에 춤을 춰요. 일면에다 이걸 이런 거라는 공격하지도 않고 네. 언론이 다 똑같은 1570명 간첩이 들어가 있으니까. 배우 하나가 힘을 합쳐서 건설 한류 물꼬를 텄다. 그래서 여기에 4가지 큰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 1990년에 우리 동아건설이 들어가서 했죠. 네. 64억 달러니까 한 7조 원 정도. 그다음에 여기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한화건설이 들어가서 101억을 했죠. 이게 한 12조, 13조짜리. 그다음에 카르빌라 정유공장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들어가서 60억 400만 달러. 그러면 이게 한 7조, 7조 정도. 그다음에 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이 한국전력이 들어가서 한국전력공사가 들어가서 186억 달러니까 이게 20조가 넘죠. 22조. 그러네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게 23조짜리가 건설 한류 물꼬를 튼 겁니다. 잘했습니다. 너무 우리 잘했어요. 박수 한번 치시죠.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어요. 역시 대한민국. 자, 총과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김무성이 승부수인가 무리수인가. 승부수라고 쓰는 놈들은 1570명.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동아일보와 국민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시사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라의 상태는 즐겁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굴로부터 간첩들로부터 이 나라 구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동아일보 5곳 무공천 김무성 옥새 전쟁 이걸 하고 있죠. 그래서 원유철 원내 대표가 어젯밤에 내려가서 이제 김무성이를 만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해당 행위 하지 말고 우리 선하게 합시다 하고 설득하고 있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만났답니다. 진박 단수 추천 5명 공천장 도장 안 찍어 진박과 친박과 전면전. 진박 무책임한 행위 오늘까지 해결 안 되면 출마 불가능. 김 당무 계속보대 입장은 불변. 해갖고 이제 옥새 투쟁을 하고 있죠. 자, 이 즐거운 소식 23조 규모 해외 건설 새 역사를 썼다. 대우와 하나건설 사상 최대 MOU를 맺었다. 자, 초등생의 세월호 진실 알리는 전교조 4.16 교과서. 박 대통령 겨냥 여왕 가면 벗겨지자 괴물. 저는 4.16을 이 북괴군이 정확하게 계획을 해갖고 이제 어뢰로 잠수함이 들어와서 어뢰로 공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걸 뒤집었죠. 그게 2014년 4월 16일 날 사건이지 않습니까? 2015년 지나고 2016년 이제 2년이 되도록 그것을 인양을 안 했어요. 인양을 해야지 어뢰에 맞았는지 이것이 가다가 암초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폭발했는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2년째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박지원의 언론 세력이에요. 제가 언론인이라면 야 그거 이제는 끄집어 올려서 그걸 봐라. 그래야지 이제 이 사고의 진짜 원인을 알 수 있다. 이걸 보고 이걸 보고 루트 코즈라 그래요. 근원적인 원인. 그는 뭐 선장이 잘못했다, 구조 잘못했다 이건 근원이 아니야. 사고하고는 관계없어. 사고 후에 벌어진 일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과연 어디서 났느냐 이거. 저는 전투 비행단에 전투기가 떨어지면 포항 앞바다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감찰실장을 하면서 감찰감이죠. 하면서 사고조사 단장이 되면은 이제 이 저인망 어선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자리를 수색을 해갖고 여기 레이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하는 것을 5분 탐지기로 이걸 알아요. 그럼 거기에다 이제 저인망 어선 넣어갖고 이걸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으로서 도장 찍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 법적인 또 이 다툼이 생겨요. 네. 그러나 이제 가고 있죠.
이한구 해당 공천의 지지층 떠나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이한구 씨는 난 잘했다라고 보는 거야. 이한구 씨는 정체성 이야기 잘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수도권 선거 다 망칠판 이렇게 이제 누가 이렇게 잡아가 이 타이틀을 어느 놈이 써요? 1570명 간첩 언론 남노당이 선거 선동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저기를 끄집어 내려야 되니까. 박근혜를 끄집어 내리고 뭘 못 가게 해? 여당 끄집어내리고. 뭘 못 가게 해? 궁극적인 얘들의 목표는 국정교과서 못 가게 하는 거야. 국정교과서. 그리고 국정교과서 한마디 안 해. 그런데 본질은 뭐야? 은근히 정부 국정교과서 역사에. 가면은 그걸 만들었던 이제 2만 5천 명의 전교조의 간첩단, 그다음에 3만 명의 교육계에 파고든 간첩단, 17분의 13위 교육감 중에 17분의 13위 정부 간첩인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저짓했구나 하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니까 그거 못하게 지금 이 1570명 언론 간첩 남노당이 이 짓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뭘 해요?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3대째 간첩 대통령 만들기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박 대통령 북도발 위협의 전국 경계 태세 강화. 나는 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땅굴 대비만 빼고 경계 태세 하라는 거야. 그러면 땅굴 대비를 빼게 하는 놈이 누구야? 역적 김장수, 역적 김관진, 역적 한민구, 역적 이병호, 역적 이병기, 역적 박흥렬이라고 하는 거야. 플러스 8명의 대장. 이순진이라고 하는 장. 이순진 합참의장. 무슨 짓을 해요? 거기다가 김관진하고 똑같이 박영식 걸어. 사진 걸고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사진 걸어놓고 근무해 모셔놓고 자 저렇게 해놓고 근무하는 거야. 지가 적을 알아야 된다 하면 저기 X표 하든지 문과를 그렇죠. 뽑아놓든지 이렇게 하고 해야지. 이렇게 논다 이 말씀입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들. 근데 요즘 군인들은 그렇게 눈가를 안 빼고 사진 걸어놓나요? 나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됐어요. 저희들이 진짜 저런 희한해. 분량 가지고 법 바꾸자는 거야. 다 상식도 쌓이게 없는 하고. 자, 국회의원의 67명 간첩을 뽑아줬어 국민이. 자, 경제 심판론 치고 나온 김종인 내세울 얼굴 없어 고심 하는데 경제 심판을 받아야 될 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이종걸 당이에요. 오히려 문재인이죠. 이종걸. 문재인과 이종걸이 한 짓이 뭐죠? 필리버스터를 했죠. 네, 뭘 못하게. 통과 안 시키려고? 테러법하고 테러 인권법. 네. 인권법. 네. 그거 김대중이가 못하게 했던 거. 못하게 하고 노무현이가 못하게 하고 그 노무현 당 김대중 당이 지금 이제 야당이 만들어 갖고 지금 이 난리를 치잖아. 그래서 네. 10시간, 그래서? 12시간씩 끊어놓고 그런 네. 참. 그래서 경제 심판론